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면역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임파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림프라고도 이제 영어로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임파선이라고 하죠. 그 림프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많고 이 임파선이 어떻게 면역을 우리가 관장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 면역을 훨씬 더 이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바이러스, 우한폐렴이라든지 옛날에 사스 이런 면역적인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결국 임파선에서 싸우는 그런 국지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좀 더 어떻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우리 몸을 이겨내나 그리고 암이나 염증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림프선은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잡으시면 되냐면 손끝에 이제 칼이 베이죠. 그러면 노란 물이 나옵니다. 그걸 혈장이라고 하는데 이 혈장은 림프액으로 보통 이제 되어 있거든요. 알칼리면서 투명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약간 찢어지면 이제 노란물이 나오고 좀 더 깊게 찢으면 피가 나오죠. 그 이유는 결국 모세혈관이 닿지 않는 곳은 임파선, 임파액이 다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림프가 어디에 있고 어느 만큼 돼 있냐면은 몸 전체에 다 혈관, 동맥하고 정맥하고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모세혈관, 세동맥, 세정맥에 닿지 않는 그 세세한 곳까지 림프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림프구가 나오고요. 이 림프구가 뭐 T 림프구, B 림프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림프구가 우리 몸에서 싸우는 어떻게 보면 형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혈구는 여러 가지 세포 종류가 있는데 뭐 호상구, 호중구, 단핵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T 림프구는 이제 흉선, 그리고 B 림프구는 골수에서 이제 생성이 돼서 우리가 몸에서 림프가 돌죠. 그 림프가 도는 그 경로가 림파선이고 림프선이고 림프구와 림프액이 있는 림프선에 중간중간 마디마다 신경절처럼 림프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정거장처럼 성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깨끗한 피가 흐르는 상수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산소가 다 빠진 정맥을 중수 정도로 조금 덜 깨끗한 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좀 더러운 물이 하수도가 림프액입니다.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그 적혈구가 세포로 산소를 배달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전체를 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부산물이 있는데 우리도 뭐 맛있는 거 음식 먹고 나면 음식 쓰레기가 생기듯이 거기서 에너지 쓰고 나면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 부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 림프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하는 것을 다 모아서 결국 림프선으로 다 모여지게 되고 그 왼쪽에 가슴 쪽 흉관으로 왼쪽 흉관으로 림프 큰 관이 들어가서 결국 그 정맥으로 빠지게 되죠. 나쁜 세포에서 찌꺼러기들 그리고 죽었던 여러 가지 세포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림프절마다 처리를 다 해서 그 처리했던 것들이 이제 정맥으로 다 빠져가지고 다시 이제 동맥으로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적혈구를 또 재처리해서 또 적혈구를 내듯이 림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전체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껍데기 그리고 우리 몸의 죽은 세포들이 동맥이나 정맥으로 흐르지 않고 결국은 이제 림프선을 통해서 어떤 하수도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잘 처리가 되어야지 우리 몸이 깨끗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우리 집에서 생각해 보시면 음식을 다 먹었는데 그 음식들이 계속 쌓여버리고 하수도가 차인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도 다 더러워지게 되듯이 이 림프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막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림프액이 우리가 정맥으로 또 동맥으로 흘러지게 되면 굉장히 더러운 하수도물이 우리 정맥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럼 깨끗한 적혈구에서 산소 들어간 것에 오히려 나쁜 액들이 깨끗한 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들이 더러워지게 되고 그러면 몸이 오염이 되면서 만성염증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임파선이
약해지면은 만성염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임파선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요. 림프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이 뛰어서 내보냅니다. 이렇게 물류센터로 계속 내보내고, 정맥은 우리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다리를 써서 종아리를 해서 쳐 올려가지고 정맥에서 올려서 이제 순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각각 심장이 있는데, 림프선은 따로 우리가 심장같이 펌핑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쇄골 밑에,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팔꿈치 안쪽, 그리고 서해부, 사타구니, 그리고 무릎 뒤쪽, 이렇게 다 사이사이에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목 쪽도 이쪽도 이쪽 귀 뒤하고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면 관절에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관절을 잘 쓰게 되면 자동 순환이 되는 거예요. 목도 많이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면 림프는 자동 순환되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순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장이 알아서 움직이듯이 림프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늦게 움직이는 거예요. 3, 4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펌핑질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림프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제일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냐면은 장에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왜 장에 제일 많이 모였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고 그 입으로 뭐가 음식이 들어갈 때 같이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코, 입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기 내, 가장 우리가 이물질이 들어오기 쉬운 소화기 내에 림프절이 있어야지 그쪽에서 이상 물질을 우리가 제거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약 80%는 장에 포함이 돼 있고, 그 500개 정도의 몸 전체 림프 중에 한 20%는 팔꿈치나 이런 조인트에 있다. 결국은 순환을 잘 하려면 첫 번째, 바깥에 있는 조인트는 많이 움직여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고 다리도 많이 써야지, 밤에 늦게 잠을 자고 게임기에 스마트폰으로 계속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잘 되지가 않는 거죠. 혈액 순환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되고 림프 순환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림프 순환을 또 시키냐면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보통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림프구가 그만큼 뻑뻑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이제 먹어서 그 림프가 좀 묽어져야지 림프구들이 좀 더 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물도 정수물을 먹으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 수돗물을 끓인 물이라든지 보리차라든지 이런 미네랄 들어간 물들이 훨씬 더 림프 순환에 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이 움직여야지 림프 순환이 되고, 세 번째는 장에 있는 림프는 어떻게 잘 움직이게 하는가. 결국 장이 잘 짜져야지 되기 때문에 깊은 심호흡을 잘 하셔야 합니다. 숨을 하고 내쉬는 이 깊은 심호흡을 평소 때 복식호흡으로 이제 횡격막을 잘 당겨줘 가지고 폐가 많이 펴지면 장이 잘 짜지죠. 그러면 그만큼 림프절이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심호흡이 얼만큼 장의 림프 순환에 역할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폐가 좋아야지 장이 좋다는 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림프 순환을, 깊은 숨,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이제 운동을, 스트레칭, 조인트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림프 순환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 있죠. 저번에 우리 탄수화물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소장에 습수가 됐을 때 간이나 담즙액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지만, 지방은 담즙이나 췌장효소로 녹여서 지방산으로 바뀌거든요. 그 지방산으로 바뀐 것이 림프액을 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장의 육모에 암죽간이라고 있는데, 그 지방은 그쪽으로 지방산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은 다른 경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림프 순환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방은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지방을 안 먹는다든지 콜레스테롤을 적게 먹으면 결국 콜레스테롤에서 모든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지방을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대부분 소장에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로 간다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지방도 꼭 반드시 먹는 필수 영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림프 순환계는 얘기 드린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싸울 수 있는 그 경로입니다. 바이러스가 혈액에 들어가서 된다면 폐혈증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임파선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요즘 우한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도 결국 임파선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 면역계에서 임파선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지방 음식 같은 것도 챙겨 드시고, 네 번째는 복식호흡을 해서 장을 잘 짜줘가지고 전체 순환이 잘 되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자기 개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호흡기 감염을 하지 않으려면 공공장소, 병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너무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은 시기일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접촉이 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또 손은 손소독제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감염된 게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 바이러스들은 비말 감염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있지 않으면 전파는 되지 않겠지만 워낙 신중한 사안이다 보니까 좀 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오면 접해서 좀 더 대처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면역 체계 중에 임파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림프 건강을 잘 하셔서 우리 몸 면역 체계를 잘 유지하시면 여러분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